전력공학에서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공식전압이란 그 전로를 대표하는 선간전압이다라고 하죠. 공식전압의 종류는 송전선로에서 중성점 접지 방식에 따라서 그 전압이 결정이 되는데요. 우리나라가 채용하고 있는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 초고압 송전선로가 되는 765, 345, 154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용하고 있죠. 그리고 66kV는 소호 리액터 접지 방식을 채용하고 있죠. 배전선로로 오면 22.9kV Y결선이 되는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을 채용하고 있죠. 과거에는 6600V의 비접지 방식이나 3300V의 비접지 방식을 배전선로 전압으로 채용한 적도 있죠. 지금은 22.9가 모두 배전선로 전압으로 통일되었죠. 우리나라의 배전선로 전압은 단일 전압입니다. 22.9 kVY가 되죠. 비접지 방식에 대해서는 6.6이나 3.3이 되는데 이 비접지 방식은 수용가에서 수전해서 고압으로 운영되는 군내 선로에는 비접지 델타 방식이 운영이 되기도 하죠. 전반적인 전압의 종류를 기억하고 있어야 하죠. 그러면 이것들을 외우기가 쉽습니다. 막연하게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외우는 거죠. 그러면 조금 더 쉽게 갑니다. 그래서 송전선로에 대한 전압을 기억하고 그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쉽게 기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154 송전선로가 됩니다. 345가 되고요. 765가 됩니다. 이런 공칭전압이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에 사용되고 있고요. 중성점 접지 방식으로는 66kV가 쓰입니다. 여기도 킬로볼트죠. 비접지 방식은 3.3kV, 6.6kV가 비접지 방식이 되고 있죠. 다중접지 방식은 특별히 Y결선이라고 하죠. 22.9 kVY 결선입니다. 이렇게 전압이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전압은 여러분들이 전기를 공부하면서 평생 기억해야 되는 전압이에요. 여기서 경계 전압을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6.6kV를 확인하려면 7kV 이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7kV 이하에 6.6kV가 있는 거예요. 66kV를 확인하려면 60kV를 초과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154, 345, 765 이것을 확인하려면 154니까 154는 170kV 이하가 됩니다. 그리고 345, 765는 170kV를 초과합니다. 170kV를 초과하는 것은 345, 765 그리고요. 22.9는 25kV 이하입니다. 경계 전압을 그렇게 정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이 경계 전압, 기억해야 될 이 경계 전압에 따라서 최대 사용 전압에 몇 배의 시험 전압을 가하는가를 결정하게 되는데요. 최대 사용 전압이 7kV 이하가 되어야 6.6kV를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래서 7kV, 60kV, 170kV, 25kV를 암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그냥 암기하지 말고
접지 방식에 따라서 이걸 보고 비접지는 7kV 이하, 7kV 초과로 1.5배나 1.25배를 하는구나. 중성점 접지는 66이니까 60kV를 초과하면 중성점 접지는 1.1배를 하는구나. 중성점 접지 방식 중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154, 170kV 이하에는 0.72배, 345, 765, 170kV 초과할 때는 0.64배를 하는구나. 그리고 다중접지 방식은 25kV 이하일 때 0.92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시험 전압을 1.5배, 1.25배, 1.1배 이렇게 가하는 것은 여기까지고요. 요 이하는 1배보다 작은 전압을 가합니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나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은 최대 사용 전압보다 작은 전압으로 시험을 한다.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최대 사용 전압보다 작은 전압으로 시험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전력공학에서 배웠던 걸 생각하면 기억이 나고 이것을 적용할 수가 있어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유효 접지 방식을 채용합니다. 중성점 다중 접지 방식은 역시 유효 접지 방식을 채용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요. 일선 지락 시 건전상 전위 상승이 1.3배 이하로 억제되어지기 때문이죠. 직접 접지 방식, 다중 접지 방식은 전위 상승이 최소로 발생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전위 상승이 큰 부분에 대해서는 1배보다 큰 전압을 가하게 되고 전위 상승이 작은 접지 방식에 대해서는 1배보다 작은 배수 0.72배, 0.64배, 0.92배를 가한다 라고 기억하면 되죠. 여기는 전위 상승이 작은 접지 방식이다. 여기는 전위 상승이 큰 접지 방식이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그리고요. 최저 시험 전압이라고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 또한 기억하죠.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시험 전압은 모두 교류 시험 전압입니다. 그런데요. 직류로 시험하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교류 시험 전압의 2배의 직류 전압으로 시험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고요. 또한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을 가해서 10분간 견뎌야 합니다. 절연 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절연 저항의 값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충분히 여러분들은 그렇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다른 방법으로 표시한 건데요. 똑같은 걸 그래프로 그려놓은 것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비접지식 전로기 때문에 6.6kV가 비접지식 전로의 공칭 전압이니까 7kV 이하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25kV가 나오는데요. 전압 기준이 25가 되는 것은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입니다.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 7은 6.6을 기준으로 했고요. 25는 22.9를 기준으로 해서 25가 경계 전압이 되고 그 이하는 0.92배 그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그 다음 우리나라 전압이 66kV가 있다고 그랬죠. 66kV는 60kV 초과가 되고요. 접지 방식에서는 1.1배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은 154가 있어요. 여기는 345가 있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고 154를 기준으로 170 이하, 170 초과 이렇게 나누게 되고요.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일 때는 0.72배, 0.64배 이렇게 배수가
정해진다. 접지식, 직접 접지식.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전압 기준이 이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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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서 전압 기준이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조금 더 쉽게 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얘는 변압기의 절연 내력 시험이나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에 해당되는 경계 전압과 배수예요. 한국전기설비규정 133절에 보면 절연 내력 시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회전기 및 정류기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입니다. 회전기 및 정류기에 대한 절연 내력 시험이에요. 얘도 10분간 이것은 동일해요. 그리고요, 정류기의 시험 전압은 60kV 이하와 60kV 초과로 결정합니다. 정류기죠. 회전기는 7kV입니다. 기본적인 개념들을 이해를 하면 돼요. 고압 전동기나 고압 발전기입니다. 발전기의 전격 전압은 3.3kV나 6.6kV가 발전기의 전격 전압이 되고 있죠. 그렇게 만든 전압을 승합을 해서 송전선로에 연결을 하고요. 공급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발전기의 전압은 고압이고 전동기의 전압도 고압입니다. 회전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회전기는 발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기가 있어요. 얘네들의 전격 전압은 고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압이라는 것은 이런 전격 전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계 전압, 전압에 대한 기준은 전압 기준은 7kV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전기는 7kV 이하와 7kV 초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비접지 방식에서 7kV 이하일 때는 1.5배를 하고요. 7kV 초과할 때는 1.25배를 했어요. 동일합니다. 전로의 절연 내력 시험 전압과 동일한데 비접지죠.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7kV 초과할 때 최저 시험 전압은 1500V, 7kV 이하일 때 최저 시험 전압 500V고 얘는 10.5kV가 최저 시험 전압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아요. 그래서 회전기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어려운 게 없어요. 그러나 정류기 부분은 60kV 이하와 60kV 초과로 나눌 수가 있고요. 60kV 이하일 경우 정류기는 최대 사용 전압의 1배의 교류 전압, 이것으로서 시험을 하고요. 60kV를 초과할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1배의 교류 전압, 이것으로서 시험을 하죠. 역시 10분간 견뎌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자, 60kV를 초과할 때는 최대 사용 전압의 1.1배인데 교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이고요. 그런데 60kV 이하일 때는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1배,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1배의 교류 전압이에요. 둘 다 교류 전압으로 시험하는데 하나는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이고 하나는 교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이다라고 하는 것, 이런 차이점을 기억해야 돼요. 자, 회전기까지 같이 설명드렸어요. 그리고요, 우리는 또 하나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회전 변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얘는 정류기죠. 정류기이면서 회전기입니다. 그래서 정류기처럼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1배의 교류 전압입니다. 직류 교류가 있단 말이에요. 정류기니까
직류 측 최대 사용 전압의 1배의 교류 전압으로서 시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어디에다가? 권선과 대지 간에 10분 동안 가해서 절연 파괴되지 않아야 한다. 여기까지. 그 다음,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태양광 발전, 또 연료전지 발전, 이런 것들이 있죠. 신재생 에너지에 해당하는데요. 이런 태양전지나 또는 연료전지에 대해서는 역시 절연 내력 시험을 해서 절연이 파괴되지 않아야 돼요. 충전 부분과 대지 사이에 10분간 가해서 견뎌야 하는데요. 얘네들은 태양전지나 연료전지는 교류로 발전하지 않아요. 얘네들은 직류로 발전하죠. 그래서 이 모듈이나 또는 연료전지 모듈이 있다면 얘네들은 연료전지 및 태양전지의 모듈은 최대 사용전압의 1.5배 직류전압이나 또는 1배의 교류전압으로 가해서 절연내력 시험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역시 정유기처럼 교류전압이라고 하면 1배다라고 하는 거죠. 정유기는 1배라고 했으니까요. 직류가 들어간다라고 하는 걸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변압기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인데요. 이 부분도 한번 살펴보면 다양한 조건들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얘네들은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 조건과 정리해보면 똑같아요. 이렇게 기억하고요. 어디에 시험하느냐가 중요하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다른 권선의 임의의 1단자, 철심 및 외함을 접지하고 시험되는 권선의 중성점 단자 이외의 임의의 1단자와 대지 사이에 시험 전압을 연속해서 10분간 가해서 견뎌야 합니다. 어디에 가하는가를 기억해야 되겠죠? 그런 것들이 바로 절연내력 시험 전압에 관한 이야기가 될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걸 기억해야 돼요. 절연 원칙은 어떻게 되죠?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절연할 수 없는 부분들은 접지공사의 접지점,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한 것 등 이런 것들은 절연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거 외에는 대지로부터 모두 절연해야 돼요. 전기욕기, 전기로, 전기보일러, 전해조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기 보면 절연해야 하는 것은 어느 것인가? 라고 하면 전기보일러나 전기욕기나 전기로, 전해조는 절연할 수가 없어요. 기술상 곤란해요. 그거 외에는 당연히 전기 다리미는 대지로부터 절연이 되어야 할 겁니다.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절연이 안 돼 있으면 감전되겠죠. 그런 정도의 상식만 가지고도 2번이 답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 한번 볼까요? 전로의 절연 원칙에 따라서 반드시 절연해야 하는 것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절연이 안 되는 것은 접지점이나 접지선은 절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은 1번이나 2번이나 4번 얘는 접지점이기 때문에 절연이 안 되는 겁니다.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측 전선은 접지선하고는 좀 다릅니다. 접지점하고는 다르죠. 접지측 전선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자, 이때에 여기를 중성선이니까요. 하나는 중성선, 하나는 전압선이니까 여기를 접지를 하죠. 그래서 부하에 연결합니다. 이런 형태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럴 때 여기는
절연하면 안 돼요. 여기를 뭐라고 불러요? 접지점이라고 불러요. 얘는 절연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부분은 접지된 선, 접지측 전선이라고 불러요. 이 접지측 전선은 당연히 절연이 돼야 되겠죠. 접지측 전선은 절연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절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딱 정해진 게 있어요. 접지가 곤란한 것, 기술상 부득이한 것, 이런 것들은 전기호끼, 전기로, 전기 보일러, 전해조, 얘네들은 원래 대지로부터 절연하는 것이 기술상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전기 울타리, X선 발생 장치, 전기 부식 방지 시설, 전기 철도의 귀로, 귀선, 이런 것들도 기술상 곤란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모든 부분은 반드시 절연이 되어야 한다. 전기설비 기술 기준의 저압전로의 절연 성능은 매거로 절연 저항을 측정합니다. 매거로 절연 저항을 측정하는데 특별 저압에 대해서 SELV나 PELV는 250V 매거로 0.5메가오hm 이상이면 양호하다라고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거로 절연 저항을 측정하기 곤란할 때는 누설 전류로 절연 저항을 가늠할 수가 있는데요. 그때 절연 성능은 누설 전류가 될 때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요거는 기억해야 돼요.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저압전로 중 절연 부분의 전선과 대지 간의 절연 저항은 사용 전압에 대한 누설 전류가 최대 공급 전류의 2000분의 1이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차 전압이 주어지고요. 2차 전압이 주어진 주상 변압기가 있습니다. 주상 변압기라는 것은 전주 위에 설치된 변압기를 말하죠. 이 변압기의 전격이 15kVA입니다. 이때 이 변압기의 저압 전솔로의 누설 전류는 얼마가 최대 한도일까요? 그러면 최대 공급 전류를 계산해야 돼요. 단상이니까, 전격이니까 얘가 최대 공급 전류가 되겠죠. 최대 공급 전류, 전격일 때 전류가 되는데요. 단상이니까 전압은 210이고 210이 들어가는 이유, 6600이 안 들어가고 210이 들어가는 이유는 문제에서 저압전솔로 누설전류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저압전솔로, 거기에 변압기 전격은 15kVA가 되죠. 이렇게 하면 얘가 최대 공급 전류가 되고요. 누설 전류는 그것에 2000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해서 계산해 보니까 35.7mA가 누설 전류의 최대 한도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200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하고요. 그 다음 절연 내력 시험을 할 때 매거로 절연 내력 시험 하는데 매거의 전격 전압이 250V 매거나 500V 매거, 1000V 매거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이때에 특별 저압에 관해서 SELV, PELV가 되면 0.5메가오hm 이상이면 됩니다. 그리고요, FELV나 500V 이하면 1메가오음이죠. 0.5가 아니면 1입니다. 0.5가 되는 경우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된 특별 저압에 한해서만 0.5고요. 나머지는 모두 1메가오hm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요, 절연 내력 시험 전압은 0.5 아니면 1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11번 예제 같으면 그냥 답이 0.5입니다.
만약에 1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을 해볼 것 같은데요. 1이 없어요. 그냥 0.5예요. 0.1, 0.2, 0.4, 0.5라면 답은 0.5예요. 이런 문제는 그래서 나오면 너무 쉬운 거예요. 0.5메가옴 또는 1메가옴이므로 보기에 0.5 하나만 있으니까 답은 0.5가 된다. 당연하죠. SLV, PLV는 특별저압이고요.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절연저항값이 낮아도 됩니다. 그러나 1차와 2차가 전기적으로 절연되지 않은 특별저압이나 500V 이하의 저압전로의 기기는 1메가옴 이상의 절연저항을 유지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맥어로 절연저항을 측정했을 때 1메가옴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절연내력 시험에 관한 이야기죠. 여기 말하는 이 전압은요, 전격전압이나 공칭전압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입니다. 이러한 최대 사용 전압이 1호사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 여기에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어떻게 될까요? 중성점 직접 접지했기 때문에 1배보다 작은 0.72배가 되겠죠. 그래서 1호사에다가 0.72를 곱해서 이 값이 될 겁니다. 그런데요, 이 문제를 조금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또는 공칭도 좋고 또는 전격 전압이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전격 전압이나 공칭 전압이 1호사인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물어보면요. 그때는 얘가 답이 아니에요. 공칭 전압이나 전격 전압이 1호사라고 하면 계통 최고 전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계통 최고 전압. 그 계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전압은 170kV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면 170 빵빵빵에 곱하기 0.72배 하는 것이 답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보기에서 답이 있겠죠. 그러면 충분히 찾아낼 수가 있겠죠.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필기에서만 이 문제가 나오면 문제가 될 일이 없는데요. 실기에서는 이 문제가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계통 최고 전압이라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최대 사용 전압이라고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공칭 전압이 1호사인 이렇게 문제가 주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답을 이렇게 적었을 때는 틀린 답이 되는 거예요. 0.72배를 하면 얘가 시험 전압이 되죠. 그래서 최대 사용 전압으로 구해야 된다는 조건을 기억하고 170으로 구할 수도 있다. 조건이 이렇다면. 그러나 조건이 이렇다면 얘가 답이 된다는 얘기죠. 얘는 154의 빵빵빵의 0.72배. 왜?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이므로. 그런데요, 문제를 조금 더 바꿔봅니다. 우리나라의 송전선로 최대 사용 전압이 154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라고요. 우리나라의 송전선로의 최대 사용 전압이 154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의 절연내력 시험 전압은 몇 볼트인가? 이렇게 만약에 주어지면 중성점 접지식으로 60kV 초과로 1.1배를 적용할 것인가? 아니면
중성점 직접 접지식 전로로 0.72배를 적용할 것인가 선택을 해야 되겠죠. 텍스트 그대로 보면 접지식 전로니까 1.1배가 맞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송전선로 1호사는 직접 접지를 씁니다. 중성점 접지라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는 중성점 접지 중에서도 직접 접지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이런 형태로 나온다면 그때는 0.72배가 되는 겁니다. 문제 조건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이 생겨야 됩니다. 그냥 외우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을 가지고 접근해서 문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잖아요. 보세요. 지금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보면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따라 공칭전압이 1호사인 중성점 접지식 전로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직접이란 말이 없어요. 그렇지만 한국의 전기설비입니다. 우리나라 전기설비예요. 그러면 우리나라 전기설비는 1호사인 이렇게 되고 공칭전압이 이렇게 되는 것은 직접 접지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0.72배가 적용이 되고요. 얘는 공칭전압이잖아요. 개통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고 전압은 최대 사용 전압은 170kV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호사가 아니라 170000이 들어가서 시험 전압이 이런 전압으로 결정이 되는 거죠. 이것을 주관식으로 여러분들이 나중에는 풀어야 해요. 그러니까 필기 공부할 때 이런 내용들을 명확하게 정리를 해 두어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가면 이런 얘기 안 들었으면 100% 여기에 1호사 집어넣고요. 여기에 직접이란 말이 빠져 있으니까 1.1배 넣을 거다.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겁니다. 13번째 예제를 보면 배전선로의 전압이 22.9입니다. 중성점 다중접지입니다. 몇 배일까요? 0.92배입니다. 25kV 이하 중성점 다중접지 방식에서는 0.92배를 적용한다. 22.9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점을 하나 찍으면 0.9인데요. 0.9이잖아요. 얼마나 쉬워요.